왜 이게 조준 사격인지에 대해서 발표를 해야 될 건데 왜 이게 조준 사격이 아니고 우발 사격인지에 대해서 발표를 하니까 이게 참 어떻게 이 국방부를 믿고 말이죠. 상대가 가해자고 자기가 피해자이면서 그렇게 하면은 상대가 얼마나 나쁜지를 주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상대를 변호를 하면 되겠냐고요. 국방부가 나서가지고 무슨 통일부도 아니고 청와대 대변인도 아니고 청와대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김정은이가 살아있어서 너무 다행인가? 우리는 김정은이가 살아있다고 하니까 막 실망이 돼가지고 제가 한번은 이걸 가지고 영상을 조그만한 걸 하나 제작을 한번 해볼까도 생각을 했었어요. 그 제목이 뭐냐 하면은 김정은이가 살았단다 환장하겠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환장하겠다 김정은이가 왜 살았나 말이지. 예, 이 뉴스가 한 이틀 정도 지난 뉴스긴 한데요. 북한의 김정은이가 우리가 좀 죽었으면 했는데 사실은 김정은이가 뭐 간단한 수술을 했든지 안 그러면은 20일 정도 수술하고 회복 정도 기간이 걸리는 그와 같은 수술을 했든지 김정은이가 우리의 기대하고는 달리 살아 있었습니다. 살아 있고 회복이 어느 정도 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조금 우리로서는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그랬는데 그 김정은이가 자신이 그 건재하다는 것을 과시하고 나서 비료 공장인가 방문을 했다 그러죠. 과시하고 나서 중부 전선에서 우리 군 지피를 향해 가지고 수차례 총격이 발생했습니다. 이 총격이라는 것은 여기 일반적으로 뭐 AK 소총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소총이 아니라 기관단총보다는 조금 더 큰 나라에서는 그 MG50 정도 될 겁니다. 이게 최대 사거리가 한 6,800m 정도 되고 거의 7km를 간다는 거죠. 아주 멀리 총알이 나가죠. 유효 사거리는 1,830m. 군대 가면 이런 것이 만약에 자기 소대나 독립소대나 그 중대에 있다 이렇게 하면은 그 중대에 있어도 어쨌든 그거를 맡아서 관리하는 것은 일개 소대가 맡아서 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근무 서는 사람들이 그 재원을 다 거의 암기를 합니다. 총이라는 거는 항상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운전병들이 군대에서 닦고 쪼이고 기름치자 그럽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딱 세 가지 구호를 하듯이 운전병이 자기의 차량을 관리하듯이 군대에는 항상 자기 소총이라든지 또 소총이 아니더라도 M60 또 마찬가지고 그 MG50 역시 이거는 물론 이제 거치가 돼 있는데 다 고정이 돼 있거든요. 고정이 돼 있지만은 이것을 분해를 한 번씩 해가지고 총기 수입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수입한다는 게 뭐 수입 수출한다는 게 아니고 기름치고 해가지고 닦아주고 청소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전쟁이 났을 때 바로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총기 수입만 잘해주면은 총 하나 가지고 뭐 평생 쓸걸요. 그거 특별한 고장이 나지 않으면은 그런 재질을 가지고 총기를 만들지 않겠습니까? 비가 와도 총이 발사가 돼야 되고 하니까. 그 우리나라에서 MG50이라고 12.7mm 이렇게 돼 있으니까 북한에서 이 우리나라 MG50과 유사한 것을 가지고 아니면 최소 M60 정도가 되는 그 기관총 같은 걸로 그 우리 군 지피를 사격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식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이게 한 번에 한 3, 4발 정도 자동하고 반자동하고 놓고 쏠 수가 있겠죠. 우리 K2 같은 경우에도 자동으로 쏠 수 있고 한 번 당기면 총알이 다 나가는 것도 있고 반자동이 있거든. 한 번 당기면 서너 발 정도 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보통은 그 단발로 사격을 하죠. 조준을 해서 사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북한군에서는 GP에 14.5mm네요. 만약에 14.5mm 고사총을 가지고 그 쏜 거면 이게 사거리가 헬기 잡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사거리가 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게 12.7이니까 이걸 가지고 사격을 했다 그러면은 지금 국방부에서 기본적으로 그것을 해명을 할 때 해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북한군 편을 들어주는 거죠. 왜 이런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이 조준 사격이 아니고 우연히 사격을 했을 것이다. 우연히 발사를 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에서
발표를 했어요. 뭐 대응은 지휘관이 했다고 하지만 우발적으로 이 총을 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 서너 발을 지피에다가 탄착군을 형성하면서 탄착군이 형성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탄착군이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조준 사격할 때 군에 있으면은 군에서 우리가 사격을 하잖아요. 사격을 하기 전에 그 영점 조정이라는 것을 합니다. 뭐 이런 것을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영점 조정을 하거든요. 한 20m에서 25m 정도 되는 거리에서. 그러니까 정식 사격을 하기 전에 예비 사격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사격장 가기 전에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중대에서 사격장이 있거든. 조그마한 사격장이 있어요. 조그마한 사격장이 그 한 30m 거리밖에 안 됩니다. 30-40m 거리밖에 안 되는데 그 표적지를 앞에 두고 한 25m, 20m에서 25m 거리에서 사격을 하는 거예요. 한 몇 발을 쏘냐 하면 한 3발 정도를 쏩니다. 표적지를 앞에 두고. 그러면은 그걸 크리크 조정이라고 하는데, 모는 종이처럼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표시가 돼 있으면은 표적점 있잖아요. 사격해야 될 그 지점이 있는데 그 지점에서 얼마나 벗어나는지, 그렇게 하면은 탄착군이 형성이 되거든요. 사격 못하는 사람들은 이 탄착군이 형성이 안 돼요. 탄착군이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된다고요. 너무 떨어지면 안 돼. 탄착군이 붙어 있어야 그것을 이제 점과 점을 이렇게 연결시키면 삼각형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중앙에 보통 이렇게 중앙 지점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좌로 몇 칸, 우로 몇 칸, 아니면은 상으로 몇 칸, 하로 몇 칸 이렇게 조정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표하는 그 지점에서 좌측으로 가 있다 그러면 크리크 조정은 우측으로 하면 되겠죠. 그 모는 한 칸이 크리크 조정하는 한 칸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조정을 한 상태에서 그 다시 정조준에서 쏘면은, 크리크 조정을 한 상태에서 다시 쏘면은 그 거의 표적지에 정확하게 맞는단 말입니다. 그 탄착점이 그 정확하게 그 조준이 되는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일반적으로 사격할 때 사람의 심장을 겨눕니다. 사람의 심장이나 뭐 주로 심장을 겨누죠. 패가 맞아도 사람이 죽지만은 왼쪽 가슴이나 오른쪽 가슴 맞으면 죽잖아요. 주로 오른쪽 가슴을, 왼쪽 가슴이죠. 왼쪽 가슴을 맞춰가지고 사람을 살상을 하는 것이 보통 사격의 그 기본입니다. 왜냐하면 머리를 맞추기는 힘들거든요. 사실은 보통 일반적으로 가슴을 맞춘단 말입니다. 가슴을 맞췄을 때에 가슴에 맞지 않아도 오른쪽으로 가도 배가 맞고, 밑으로 가도 배가 맞고, 위로 가도 얼굴이 맞는다든지 어디인가에는 맞게 되잖아요. 맞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조금 빗나가더라도. 그래서 대부분 뭐 100m, 200m, 250m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사격을 한다. 그렇게 하면은 그 심장을 겨누어서 이 사격을 하는 거예요. 사격을 할 때는 저도 뭐 잘 못하지만은 사격할 때는 가늠자하고 가늠쇠하고 딱 이렇게 받쳐가지고 두 개를 똑같이 맞춰가지고 방아쇠를 당길 때 호흡을 멈춰야 돼요. 호흡을 멈추고 그 방아쇠를 당길 때 내가 당긴다는 느낌으로 쏘지를 않아요. 당긴다는 느낌으로 쏘지 않고 서서히 방아쇠를 당기면서 내가 방아쇠를 당겼다, 총을 쐈다 하는 느낌도 없이 하면서 당기다 보면은 서서히 당기다 보면 탁 이렇게 총알이 나가는 그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발사가 되는 그 시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당기다가 탁 당기는 게 아니라 탁 당기면 움직이잖아요. 그 근육에 의해서 서서히 당기다가 나도 모르게 서서히 탁 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총이 움직이지 않으면서 발사가 되는 거예요. 총이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가늠자하고 가늠쇠하고 딱 맞춘 상태에서 그대로 발사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최소 18발까지도 맞출 수가 있어요. 표적지가 크거든요. 100m, 200m, 250m인가 아마 그럴 건데 표적지가 생각보다 여러분 큽니다. 사람 몸 윗부분이니까. 그러니까 맞출 수가 있어요. 어지간하면 맞출 수가 있고.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먼 거리는 조금 힘들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먼 거리가 조금 힘들기 때문에 거기서 못 맞추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거리가 멀수록 맞추기가 힘드니까. 그렇지만 K2 같은 경우에도 유효 사거리가 엄청나게 깁니다. 여러분 600m인가 그래요. 600m면은 유효 사거리가 엄청 길죠. 근데 MG50 같은 경우에는 1830m라고 돼 있으니까 소총의 한 3배 정도 그 유효 사거리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 꽤 그렇고 북한의 고사총 같은 경우에는 14.5mm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비슷한 무기일 경우에는
12.7이니까 고사총 같은 경우에 1.4km나 되네요. 1.4km 유효 사거리가 총알이 날아가는 건 몇 배 정도 더 날아가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이거는 조준 사격이라고 봐야 아마 맞을 겁니다.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은 그 상대를 변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논리를 펼쳐야 되는데, 국방부하고 합참에서는 안개로 시계가 1km 내외였다. 그렇게 하고 근무 교대 이후에 화기 점검이 이뤄지는 시간대에 이 일이 발생했다. 그리고 상황 발생 직후에 북측 지피 인근 영농 지역에서 일상적으로 활동을 했다. 북측의 지피가 우리 측 지피보다 낮은 지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쐈기 때문에 이게 조준 사격이 아니다. 이런 논리를 펴는데, 그리고 유효 사거리 밖의 지피에서 발사 등을 이유로 고의적인 도발은 아닐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5가지나 열거하면서 북한군의 논리를 대변한다고 할까요? 북한군에서는 아무런 주장도 안 했으니까 논리라고 할 것도 없겠죠. 그렇게 하는데 이게 참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왜 이게 조준 사격인지에 대해서 발표를 해야 될 건데 왜 이게 조준 사격이 아니고 우발 사격인지에 대해서 발표를 하니까 이게 참 어떻게 이 국방부를 믿고 말이죠. 상대가 가해자고 자기가 피해자이면서 그렇게 하면은 상대가 얼마나 나쁜지를 주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상대를 변호를 하면 되겠냐고요. 국방부가 나서가지고 무슨 통일부도 아니고 청와대 대변인도 아니고 청와대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청와대 이런 데서도 김정은이가 살아있다고 하니까 그 김정은이가 듣기 좋은 말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태영호라든지 지성호라든지 이런 그 예비 국회의원들이죠. 국회의원들이 김정은이가 죽은 거에 대해서 거의 99%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 무책임하다, 뭐 사과해라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듣기 좋은 이야기를 계속 청와대에서 해주는 거예요. 여당 역시 마찬가지로. 아니 김정은이가 죽어야 좋은 거 아닌가요? 김정은이가 살아있어서 너무 다행인가? 우리는 김정은이가 살아있다고 하니까 막 실망이 돼가지고 낙심이 돼가지고 아이고 환장하겠네. 제가 한 번은 이걸 가지고 영상을 조그만한 걸 하나 제작을 한번 해볼까도 생각을 했었어요. 그 제목이 뭐냐면은 김정은이가 살았단다 환장하겠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환장하겠다 김정은이가 왜 살았나 말이지. 그런 것을 좀 하려다가 말았는데 시간이 좀 없어가지고 요즘에는 사람을 좀 만나다 보니까 만나고 오면은 하루가 금방 가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영상을 하고 싶은 것은 많이 있는데 잘 못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국방부에서 이거를 변호를 해주면 안 되잖아요. 변호를 해주면 안 되고 상대가 뭘 잘못했는지 사람이 안 다쳤으니까 그래도 다행이지만은 사람이 다치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그렇게 하고 안개 속이라고 했는데 안개 속에서 그러면은 사람이 만약에 나와 있을 때 쐈다 그러면은 사람이 다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발적이라 하더라도 안개 속에서 쐈다고 하면은 지금 사람이 우리가 안 나와 있어서 그런데